충치가 너무 깊습니다. 페롤 이펙트와 바이오로지컬 리드스 때문에 발치해야 하는 치아입니다.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의도적 제식술로 치아를 정출시켜서 쓰는 것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하시면 왜 저 치아를 그냥은 살릴 수 없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의도적 제식술을 위해 발치를 한 사진이고요. 처음에는 충치가 잇몸 밑에 있었습니다. CLP를 하기엔 충치가 너무 깊게 있습니다. 의도적 제식술을 한 후 치아를 약간 뺐습니다. 이것을 의도적 정출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니 충치가 잇몸 위로 올라옵니다. 보통의 의도적 제식술은 와이어를 하지 않고 그냥 솜을 꽉 무는 방법으로 치아를 고정하나 이것은 의도적 정출이므로 솜을 물어버리면 도로 제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치아를 뺀 후 와이어를 사용하여 고정시킵니다. 저 와이어는 2주에서 보통 한 달 정도 씁니다. 오른쪽 사진은 코어를 하고 크라운을 하기 위해 프랩하고 난 사진이고요. 약간 덜 다듬어져 있네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맨 위가 처음 사진이고요. 충치가 깊은 것이 보입니다. 중간 사진이 제식술하고 의도적 정출을 한 사진입니다. 치아를 뺐다가 덜 넣은 것이 보입니다. 빨간 화살표로 보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진이 제식술, 의도적 정출 2년 후 엑스레이입니다. 환자분은 아무 불편 없이 잘 쓰시고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역시 페롤 이펙트와 바이오로지컬 위드스 때문에 CLP로는 힘듭니다. 이 환자분 역시 제식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도적 제식술을 위해 발치를 한 사진입니다. 충치가 꽤 깊죠? IRM을 사용하여 뿌리 끝 3mm를 자른 후 막은 사진이고요. 충치는 제거한 후 GI로 메꿨습니다. 충치가 너무 깊게 있어서 CLP는 불가능해서 제식술을 한 사진입니다. 제식술을 하고 1년 후 외흡수와 내흡수 소견을 보입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없어서 발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쪽 밑에가 제식술 2년 6개월 후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있어서 발치를 원하셨습니다. 외흡수와 내흡수는 뭘까요? 중간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흡수되는 것이 보입니다. 밖에서부터 흡수되면 외흡수라고 하고요. 안에서부터 흡수되면 내흡수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전은 모릅니다. 우리가 외상 등의 이유로 치아가 빠졌을 때 사고로 빠진 것이죠. 입에 직접 넣지 못하면 저런 운반체,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저런 운반 매체에 넣어서 운반해야 할까요? 어떤 조직이 유지가 되려면 피가 돌아서 영양분과 산소가 그 조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치아가 빠지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통 1시간 이내인데요. 치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말라버리면 치아 뿌리의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입에 다시 넣어도 치아가 살 수 없습니다. 제식술은 어찌 보면 외상을 입어 치아가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외상으로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를 제식하는 방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위에 내용만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제식술은 10분 정도 안에 뿌리 끝을 3mm 정도 자르고 IRM이나 MTA를 넣고 굳힙니다. 치아는 이 시간 동안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안 밖에 있기 때문이죠. 뉴욕 치과에서는 많은 제식술 케이스가 있으나 외흡수가 일어난 건 딱 이 케이스 한 개입니다. 이건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앞에 환자분과 뒷 환자분 둘 다 70대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팩터에 의해서 외흡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외흡수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